전 세계 0.1%의 부자들만 몰래 돌려본다는 전설의 투자 바이블. 중고 책 한 권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가치 투자의 성서로 불리는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워런 버핏이 내가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단 5명 중 1명이라고 손꼽았던 은둔의 고수, 세스 클라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불과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월급을 시장에 바치고 있지만 진짜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들은 화려한 차트나 급등주 뒤에 숨겨진 안전마진이라는 치명적인 무기에 집중합니다. 세스 클라만은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비명을 지를 때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쓰레기통 뒤져서 보석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연평균 20%라는 괴물 같은 수익률을 증명해왔습니다.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우량주를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세스 클라만은 경고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주식,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미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독사과일 뿐입니다. 그가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며 지켜온 철칙은 단 하나,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뻔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는 시장의 90%가 YES라고 할 때 홀로 NO를 외치며 현금을 쌓아두고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가치와 가격 사이의 거대한 틈새를 공략하는 심리전입니다. 세스 클라만이 강조하는 안전마진은 쉽게 말해 덤핑, 세일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가 1만 원인데 시장의 공포나 일시적인 악재 때문에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5천 원의 차이가 바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구명조끼이자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인도할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분석하기 귀찮아하는 복잡한 기업 분할, 파산 절차 중인 기업, 혹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섹터에서 압도적인 수익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은 수익에 대한 조급함이며 장착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2026년 현재 변동성이 휘몰아치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아 3위, 1%의 불을 거머쥐고 싶다면 차트를 끄고 세스 클라만의 사고방식을 복제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다. 시장이 당신의 뺨을 때려도 안전마진이라는 단단한 방패가 있다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부의 격차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공포를 수익으로 치환할 줄 아는 용기와 그 근거가 되는 안전마진의 유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행운이 아닌 계산된 확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부의 비밀입니다. 챕터 1. 투기꾼과 투자자의 결정적 차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세스 클라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와 투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자신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클라만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은 투기꾼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주식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주식을 살 때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인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반면에 투기꾼은 주가의 움직임만 봅니다. 오늘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내일 저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팝니다. 그들의 판단 근거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클라만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투기꾼들은 주식을 종이 쪽지처럼 여기며 사고파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가격이 내리면 패닉에 빠집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왜 위험한가 하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가격 움직임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며 그 변수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투기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모두가 사고 있는 분위기에서 같이 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무리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도망칠 때 같이 도망치고 군중이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불을 쌓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클라만은 강조합니다. 진짜 투자자가 되려면 이 심리적 불편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클라만이 제시하는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사업이 내가 기꺼이 소유하고 싶은 비즈니스인지를 판단합니다. 주가가 내려간다고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가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은 단기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집중합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트만 보고 누군가 좋다고 추천한 종목을 따라 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조급하게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런 행동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클라만은 이 점에서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아 진짜 부를 쌓으려면 반드시 투기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식을 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가? 아니면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것이기 때문에 사는 건가? 만약 전자라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후자라면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물론 후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주식 투자의 시작이며 그 과정이 바로 장기적으로 부를 만드는 핵심 경로입니다. 세스 클라만이 수십 년간 시장을 이겨온 비결은 바로 이 단순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단기 가격에 흔들릴 때 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이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를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진짜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세스 클라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챕터 2. 시장은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 바로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세스 클라만이 강력하게 반박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주식의 가격은 언제나 그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워런 버핏도 세스 클라만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하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주식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두려움과 탐욕, 공황과 흥분, 이런 감정들이 주가를 기업의 실제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클라만은 이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치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50%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실제 사업 가치가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던졌고 그 결과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와 엄청난 괴리를 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회복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과도한 낙관으로 바뀐 것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 속도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클라만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기회로 봅니다. 시장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순간, 즉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지나친 낙관에 빠져 있을 때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주식이 거래됩니다. 이때는 사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클라만이 특히 경계하는 것이 모든 것에 거품이 낀 상태입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어디서든 수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에서는 수익을 얻기 어려우니 점점 더 위험하고 투기적인 자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암호화폐, 기업 실체도 없는 빈 껍데기 상장사, 오직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만으로 폭등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장이 바로 모든 것에 거품이 낀 상태이며, 클라만은 이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클라만의 답은 명쾌합니다. 시장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여 훌륭한 기업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끌어내렸을 때, 그것이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흥분하여 평범한 기업의 주가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클라만은 단기 거래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쌀 때 사서 충분히 비싸졌을 때 파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만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시장 평균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바로 그 비효율성, 즉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적 반응과 단기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가격 왜곡 덕분에 꾸준히 시장을 이겨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주식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침착하게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고, 모두가 흥분하여 아무거나 살 때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세스 클라만이 수십 년간 지켜온 투자의 황금률입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이 아니라 가치 투자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챕터 3. 안전마진의 비밀. 부자들이 절대 잃지 않는 이유. 세스 클라만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 같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안전마진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가 10,000원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분석이 약간 틀렸다고 해도, 즉 실제 내재 가치가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었다고 해도 여전히 좋은 거래가 됩니다. 5,000원에 샀으니까요. 클라만은 투자에서 손실을 피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금이 50% 손실을 입었다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무려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10% 손실을 입었을 때는 약 11%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입을수록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클라만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그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10,000원짜리인지 알 수는 없어도
이 기업이 2,000원짜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2,000원이라면 그 대략적인 가치 판단만으로도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입니다. 클라만이 투자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도 기존의 금융 이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주가 변동성을 투자 위험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주식은 위험하고 안정적인 주식은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합니다. 주가 변동성은 투자 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투자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사는 자산이 앞으로 현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벌어다 줄 것인가. 즉, 현금 흐름의 확실성입니다. 둘째, 그 자산을 내가 얼마에 사는가. 즉,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진짜 투자 위험의 척도입니다.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지만 실제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매일 크게 흔들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주가의 등락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 가치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모든 사업을 접고 자산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 기업 비교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느 수준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들일 모든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클라만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며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와 그 가치 사이의 차이, 즉 안전마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충분히 쌀 때만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쌀 때만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대부분의 주식이 비쌀 때 용감한 투자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말합니다. 안전마진 없이 얻은 수익은 결국 한 방에 날아간다고요. 지금 당장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보유한 주식들이 실제 기업 가치보다 싸게 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를 것 같다는 느낌에 산 것인지를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챕터 4. 현금을 무기로 삼아라. 폭락장이 올 때 진짜 부자가 탄생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적절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세스 클라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은 돈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쏘아 올릴 수 있는 탄환입니다. 클라만은 자신의 펀드에서 상당한 비중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높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여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아지는 순간 그 현금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이 전략이 그가 수십 년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50% 이상 폭락했던 그 시기에 손이 떨려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에 그 순간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후 몇 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현금 보유의 진짜 가치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포지셔닝 도구입니다. 클라만이 강조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폭락 중에 이미 50%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30% 더 내리는 일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꾸준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결국 좋은 기업이라면 회복하고 상승합니다. 그리고 폭락 시기에 매수한 주식의 장기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현금을 보유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옆에서 다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심리적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클라마는 이 심리적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위대한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즉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주식에 100% 투자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시장과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시장이 오르면 고객들에게 왜 기회를 놓쳤냐고 질책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다릅니다. 클라만이 말하는 절대 수익 지향 투자자는 시장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자신이 찾은 기준에 충족하는 투자 기회에만 투자합니다. 좋은 기회가 없을 때는 기꺼이 현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만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 전략을 실행할 때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 수익도 없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현금화가 빠른 투자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은 기업의 주식은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배당을 통해 꾸준히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으로 폭락한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 기회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시장 외곽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폭락의 순간입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현금,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그 순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스 클라마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주식 투자의 핵심은 가장 흥분될 때 자제하고 가장 두려울 때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 역발상의 힘을 현금이라는 무기와 함께 쥐었을 때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챕터 5. 나만의 투자 우위를 찾아라. 이것이 시장을 이기는 최후의 비결입니다. 세스 클라만이 최근 들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우위를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 자체가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분석가와 투자자들이 같은 정보를 보며 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클라만은 자신만의 우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위는 정보일 수도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자신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간 식품 업계에서 일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기업이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보다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우위입니다.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평균적인 시장, 분석가들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클라만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적 우위도 강조합니다. 특정 나라나 특정 지역의 사업 문화, 소비자, 행동, 규제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석가들이 가장 유명한 대형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덜 알려진 시장이나 덜 알려진 기업에서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만이 자신의 투자 조직을 운영하면서 배운 또 다른 교훈은 단기적 시각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 실적, 즉 석 달간의 성과에 집착합니다. 이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업의 실제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장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클라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 중에서 진주를 찾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클라만은 투자 과정에서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의 주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넓게 훑어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진짜 대박 기회는 깊이 파고들어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조금만 살펴봐도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만은 이를 명백한 매수 기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업이 보기 드문 이유로 실제 가치보다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그것은 때로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클라만의 시각도 매우 독특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완전히 다른 범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라만은 이 구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식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지나치게 비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주의 주식인가가 아니라 지금 그 주식이 적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기업도 너무 비싸면 나쁜 투자가 되고 성장이 더딘 기업도 충분히 싸면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미래 성장률을 예측할 때 클라만은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권합니다. 과거에 높은 성장을 보였다고 해서 그 성장률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자가 나타나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는 낙관적인 가정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하며 그 보수적인 가정을 기반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어야 비로소 안전마진이 확보된 것입니다.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클라만은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수익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오히려 나쁜 투자 결정을 유발합니다. 수익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 충분히 싸지 않은 주식도 사게 되고 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클라만은 이보다 절대적인 기준, 즉 이 투자가 충분한 안전마진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만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투자입니다. 끝으로 클라만이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투자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어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오늘 어떤 기업을 분석하다가 결국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났을 때 과거의 경험이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스 클라만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석하며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가격에서만 매수하고 기회가 없을 때는 인내하며 현금을 보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우위를 갈고 닦아라.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검증된 진짜 부자의 투자 방식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수많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본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진짜 부를 만들어냅니다. 세스 클라만이 수십 년간 그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충분히 싼 가격에 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스클라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자신의 투자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투자가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계좌를 보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당신이 전 재산을 박살내며 시장의 재물이 되는 동안 누군가는 세력의 등에 올라타 돈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올리버 벨레즈는 복잡한 보조지표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승부의 핵심은 오직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생명선과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코끼리 캔들에 있습니다. 가격이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결국 자석처럼 되돌아온다는 이 단순한 회귀의 법칙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당신의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세력이 남긴 거대한 거래량의 흔적을 포착해 기계적으로 진입하고 손절은 칼같이 수익은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의 습성을 버리고 차트 뒤에 숨은 탐욕의 심리를 읽어내는 순간 주식시장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무한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잃지 않는 매매, 상위 1%만 아는 필승 전략으로 계좌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챕터 1. 하루 20분 투자로 평생 월급을 뛰어넘는 주식 매수 타점의 충격적 진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타점에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에서 성공을 거두는 모든 트레이더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법이나 복잡한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실전 매매를 통해 검증된 단 하나의 원칙, 바로 매수 타점에서 거래 성공의 85%가 결정된다는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 타이밍이나 손절 기준을 고민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 즉 어디서 어떻게 진입하느냐입니다. 진입이 완벽하다면 나머지 15%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진입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수익 실현 전략도 결국 손실을 막지 못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첫 20분 매매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로 기록된 전설적인 투자자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는 단 하루 20분만을 활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꾸준히 창출했으며 전 세계 수만 명의 트레이더에게 그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정말 복잡한 것일까요?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이 하는 행동은 단 3가지뿐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상승, 하락, 횡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조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다만 그 단순함이 쉬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면 시장은 매일 당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시장의 2가지 상태입니다. 시장은 항상 2가지 상태 중 하나에 있습니다. 좁은 상태와 넓은 상태, 영어로는 타이트 스테이트와 와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냥 좁은 상태와 넓은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2가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트레이딩의 85%는 해결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십 년간의 실전 매매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진입하는 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상태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서로 가깝게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이동 평균선이 거의 붙어 있을 때 주가는 응축된 에너지처럼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상태란 두 이동 평균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추세가 이미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항상 좁은 상태에서 넓은 상태로, 다시 넓은 상태에서 좁은 상태로 흘러갑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시장의 언어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고의 매매 기회는 언제나 좁은 상태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 검증된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좁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강한 추세가 형성되고 그 추세를 따라가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넓은 상태에서는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역발상 트레이딩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주가가 크게 내렸다면 반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프로 트레이더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상태와 넓은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기간 단순 이동 평균선과 200기간 단순 이동 평균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인 20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0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좁은 상태이고 두 선이 멀리 벌어져 있으면 넓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이동 평균선만으로도 시장의 현재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지표들은 필요 없습니다. 단 두 개의 이동 평균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매매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자동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수 조건이 완성되는 순간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 익절 가격이 동시에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즉, 내가 화면 앞에 계속 앉아있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쁜 직장인에게 완벽한 주식 투자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스윙 트레이딩의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이란 며칠에서 몇 주 사이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포착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장기 투자처럼 몇 달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데이 트레이딩처럼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이 스윙 트레이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익의 85%가 매수 타점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수없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습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을 살지보다 언제 어디서 살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점에서 진입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평범한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진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점 중심의 트레이딩 철학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의 핵심 매수 조건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째는 최근 강하게 상승한 신고가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나 역대 최고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을 의미합니다. 강하게 올라온 종목에는 기관이나 세력의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고점을 찍은 이후 명확한 하락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봉이 최소 3개 이상 연속으로 발생해야 하며 각 음봉의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음봉 3개가 나왔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캔들의 고점이 반드시 이전 캔들의 고점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진정한 눌림목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눌림목이 완성된 종목이 바로 우리의 매수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신고가 이후 연속 음봉으로 눌림이 발생했다면 매수는 직전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기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눌림이 기본이고 타점은 돌파인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주봉, 분봉 차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 단위가 달라져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챕터 2. 월스트리트 전설이 30년간 숨겨온 이동평균선 황금 공식. 주식 투자에서 이동평균선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동평균선 황금 공식은 수십 년간의 실전, 매매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2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분봉 차트는 2분마다 하나의 캔들이 형성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 위에 20기간 이동평균선과 200기간 이동평균선을 함께 표시합니다. 20기간 이동평균선은 최근 20개의 2분봉 캔들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200기간 이동평균선은 최근 200개의 2분봉 캔들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며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깝게 모여 있을 때, 즉 좁은 상태일 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기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는 큰 폭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든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가의 위치입니다. 주가가 두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방향으로의 매수를 준비하고 주가가 두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방향으로의 공매도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인 힘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힘의 그림이란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승 방향에서 힘의 그림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상단의 주가, 중간에 20기간 이동평균선, 하단에 200기간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상승 방향의 힘의 그림입니다. 반대로 하락 방향에서 힘의 그림은 하단의 주가, 그 위에 20기간 이동 평균선, 최상단에 200기간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는 상태입니다. 이 힘의 그림이 형성된 종목에서만 매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힘의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수영 선수라도 강한 조류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면 서툰 수영 선수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그림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의 핵심 원리입니다. 통계적으로 좁은 상태에서 힘의 그림과 함께 매매를 실시하면 87%의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도 38%의 정확도로 큰 수익을 냅니다. 87%라는 정확도는 트레이딩 세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처럼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0년 이상의 실전 매매에서 검증된 실제 수치입니다. 물론 87%라는 것은 100번 중 13번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철저한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매매 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20기간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따라 매매하는 것입니다. 20기간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다면 매수만 고려하고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공매도만 고려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 대부분의 손실 거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통계적으로 손실 거래의 87%는 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 즉 흐름과 함께 매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200기간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와 공매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200기간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고려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공매도를 고려합니다. 200기간 이동 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선 위에서는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아래에서는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규칙은 진입 시점은 항상 20기간 이동 평균선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기간 이동 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입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주가가 이동 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추세가 과열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입하면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최고의 기회는 항상 이동 평균선 가까이에서 발생합니다. 가까이에서 진입하고 멀리 갔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반복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철저히 지켜도 트레이딩 성과는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미니멀리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두세 가지 전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반복에 있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에서 종목 선정의 핵심은 최근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초부터 중순까지의 누적 등락률 상위 종목을 확인합니다. 상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소형주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 상장 종목은 수익률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상위 두 종목을 매달 매매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매달 두 종목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기계적으로 조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고 기계적으로 타점에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지는 이후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 리스트에서 두 이동 평균선이 서로 가깝게 모여있는, 즉 좁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별합니다. 10개의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 좁은 상태에 있는 서너 종목만 선택하여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장이 열리는 순간 어떤 종목이 특정 캔들 패턴을 형성하는지 관찰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패턴이 나타나면 즉시 진입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강제로 매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프로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챕터 3. 단 3가지 캔들 패턴으로 수익률 폭발하는 기계적 매매 완전 정보. 시장은 단 13가지의 캔들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13가지 패턴이 마치 언어의 알파벳처럼 반복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패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코끼리 봉, 꼬리 봉, 그리고 작은 역방향 봉 돌파입니다. 이 3가지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계적 매매가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 봉입니다. 코끼리 봉이란 주변의 다른 캔들들에 비해 월등히 크고 실체가 꽉 찬 캔들을 말합니다. 이 캔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조 원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때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끼리 봉입니다. 코끼리가 지나간 자리에 큰 발자국이 남듯이 기관의 매매 흔적이 크고 강한 캔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 봉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위치에서 진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꼬리봉입니다. 꼬리봉은 캔들의 아래쪽에 긴 꼬리가 달린 형태입니다. 이것은 주가가 한때 크게 하락했지만 결국 강한 매수세에 의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꼬리봉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의지를 나타냅니다. 꼬리의 하단은 강한 지지선이 되며
이 지점에서 반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꼬리봉은 코끼리 봉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를 주는 캔들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역방향 봉 돌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하락 캔들이 단 하나 나타났다가 다음 캔들이 그 하락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상승팀과 하락팀 간의 힘겨루기에서 하락팀이 잠시 공을 가졌다가 즉시 공을 빼앗기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락팀이 공을 가졌지만 또 다른 하락 캔들을 만들지 못하고 바로 상승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락세가 매우 약하고 상승세가 강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역방향 봉 돌파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작은 하락 캔들 하나가 나타나면 그 하락 캔들의 고점보다 한 호가 위에 매수 주문을 설정합니다. 다음 캔들이 그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자동으로 매수가 실행됩니다. 손절은 그 작은 하락 캔들의 저점보다 한 호가 아래에 설정합니다. 이 패턴은 87%라는 놀라운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는 작은 하락 캔들의 크기만큼의 최소한의 손실만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매우 유리합니다. 계좌의 절반만 먼저 투입하는 원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진입할 때는 항상 보유, 자금의 절반만 투입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추가 매수를 위해 보유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실패하는 거래라면 전액이 아닌 절반만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약 성공적인 거래라면 나머지 절반도 추가로 투입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트레이더들이 항상 절반만 먼저 진입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진입 이후 주가가 상승하다가 첫 번째 작은 하락 캔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 캔들이 그 하락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나머지 자금으로 추가 매수합니다. 이것이 색깔 게임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캔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빠르게 제거되는 순간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매수와 추가 매수를 합쳐서 전체 자금이 투입되면 이후에는 수익 실현에 집중합니다. 수익 실현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주가가 3번의 상승 파동을 완성하면 수익을 실현합니다. 첫 번째 상승, 잠시 쉬어가는 조정, 두 번째 상승, 또 다른 조정, 세 번째 상승. 이 세 번째 상승 구간에서 미리 매도 주문을 설정해둡니다. 주가가 그 지점까지 상승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됩니다. 왜 3번의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할까요? 통계적으로 주가는 3번에서 5번의 상승 파동 이후 멈추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 번째 파동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관된 전략입니다. 손절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수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최초 손절선을 계속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을 이익 보호라고 합니다. 주가가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했다면 손절선을 매수가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수수료, 손실 정도만 발생하고 원금은 보호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닌 시장에서 얻은 수익으로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매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봉을 활용한 손절 조정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끼리 봉이 나타날 때마다 손절선을 그 코끼리 봉의 저점 바로 아래로 올립니다. 건강한 주가 상승에서는 코끼리 봉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즉, 주가가 그 코끼리 봉의 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끼리 봉이 나타날 때마다 손절선을 올려가면서 수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봉에서 코끼리 봉으로 마치 계단을 오르듯 손절선을 올려가면 결국 큰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색깔 손절 조정 방법도 함께 활용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반대 방향의 색깔 캔들, 즉 하락 캔들이 나타난 후 2개의 상승 캔들이 따라오면 그 하락 캔들의 고점 위로 손절선을 올립니다. 이 2가지 손절 조정 방법, 즉 코끼리 봉 기준 조정과 색깔
기준 조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최고의 수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추가 상승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 트레이더들이 진입과 청산 사이의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30분 매매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장이 시작한 직후 첫 20분에서 30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매매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밤새 쌓인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들은 초보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함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매수 거래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매도 거래가 존재합니다. 갭 상승이 발생했을 때 현명한 쪽은 매도자입니다. 이것이 갭 상승 이후 10분에서 20분 안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갭 상승 이후 30분이 지나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짜 상승입니다. 인위적인 함정이 아닌 실질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5분봉 차트를 활용하여 6개의 봉, 즉 30분이 경과한 이후를 기준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난 후 신고가를 형성하고 조정을 받는 음봉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방법은 스윙 트레이딩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를 데이 트레이딩에 적용한 것입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눌림이 기본이고 돌파가 타점입니다. 챕터 4. 약세장에서 오히려 수익 3배 터지는 역발상 투자 전략. 많은 투자자들이 약세장이 오면 매매를 중단합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약세장에서 발굴된 강한 종목들이 이후에 가장 폭발적인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도 굳건히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이후 시장이 회복될 때는 더욱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이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의 매매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첫 번째 타점에서 손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시장의 하락 압력이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그 다음에 옵니다. 150일 이동평균선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눌렸을 때가 바로 핵심 타점입니다. 왜 1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할까요? 이 두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의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강한 종목들은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약세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150일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매수 기회입니다. 이 지점에서 연속 음봉 이후 돌파 타점을 활용하면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검증 결과를 보면 그 위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약세장 기간에 발굴된 종목 중 하나는 150일 이동평균선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이후 30%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보유했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타점을 잡은 이후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250%의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약세장에서 발굴된 강한 종목들은 이후 상승장에서 주도주로서 폭발적인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1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를 지속하는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 보유를 유지하면 큰 추세 상승의 수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를 지속하면 결국 큰 수익이 뒤따릅니다. 약세장에서의 종목 선정 방법도 일반 시장과 동일합니다. 누적 등락률 상위 종목을 조회하되 약세장에서는 소형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 순위에서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순위가 다소 낮더라도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약세장이라도 조건에 맞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아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약세장에서의 손익비 설정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타점에서 손절이 발생하더라도 150일 또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두 번째 타점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수익을 계산할 때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합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5% 손실이 발생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30%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체적으로는 25%의 수익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엄청난 복리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손익비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손익비는 1:2 또는 1:3을 활용합니다. 손절 금액의 2배가 되는 지점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고 손절 금액의 3배가 되는 지점에서 나머지를 전량 익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 55,000원, 손절가 52,000원이라면 손절 금액은 3,000원입니다. 1:2 익절 가격은 61,000원이 되고 1:3 익절 가격은 64,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미리 엑셀이나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2 익절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1:2 익절 가격으로 내려오면 자동 매도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주가가 1:2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1:2 가격으로 내려오면 그 시점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더 상승하는 기회는 어느 정도 포기하지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동 매매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동 평균선 이탈을 기준으로 익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나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를 지속하다가 이탈이 발생하는 시점에 익절합니다. 이 방법은 더 큰 추세 상승의 수익을 온전히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 불안함을 느끼더라도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하는 한 보유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즉 손익비 기준 익절과 이동 평균선 이탈 기준 익절을 자신의 성격과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실전 매매 결과를 종합해보면 매달 2번의 매수 타점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들을 합산했을 때 수개월에 걸쳐 총 200% 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손절이 발생하는 거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절 금액이 작고 수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약세장에서 발굴되어 150일 또는 200일 이동, 평균선 타점에서 진입한 종목들은 이후 수백 %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세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익비 1:2 즉 매수가 대비 손절 폭의 2배 수익에서 절반을 익절하고 손익비 1:3에서 전량 익절하는 방식 대신 단순하게 손절은 7% 고정으로 설정하고 수익은 이동평균선 이탈 전까지 무한정 보유하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손절을 작게 고정하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하면 이 전략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몇 번의 손절이 발생하더라도 한 번의 큰 수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잃어야 잘 이길 수 있다는 트레이딩의 핵심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챕터 5. 손절이 곧 승리다. 마스터 트레이더의 매매 철학과 멘탈 관리 비법. 주식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수익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잃어야 잘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트레이딩의 기초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모든 트레이딩 기법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손실을 보지 않고도 수익만 낼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게임의 일부이며 심지어 꽤 자주 발생합니다. 87%의 성공률이라도 100번 중 13번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졌을 때 얼마나 작은 손실로 마감하느냐입니다. 손실이 작으면 많이 지더라도 몇 번의 큰 수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크면 몇 번의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계좌가 줄어들게 됩니다. 손절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포지션이 청산되면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손절이 제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은 성공입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손절을 통해 계좌에서 빠져나갈 뻔한 자금을 지켜낸 것입니다. 손절이 없었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통해 다음 거래를 위한 자금을 보호한 것입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손절하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세운 규칙을 내가 지켰다는 자기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자기 신뢰가 쌓일수록 트레이딩에서의 절제력과 결단력이 강해집니다. 잘 손절한 손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해 현재를 살아남은 것입니다. 손절은 시장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지금 생존하는 것입니다. 손절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기본적인 손절은 직전 캔들의 저점 바로 아래 한 호가에서 설정합니다. 만약 직전 캔들의 저점 기준 손절이 너무 큰 손실을 의미한다면 매수가 발생한 캔들의 저점의 손절을 설정해도 됩니다. 베이스 구간, 즉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타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베이스 구간의 최저점, 바로 아래의 손절을 설정합니다. 베이스 구간이 넓어서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면 역시 매수 캔들의 저점으로 손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절 기준을 사용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직전 캔들 저점이든 매수 캔들 저점이든 베이스 구간 저점이든 어떤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절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것이야말로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군인이 전투 중에 작전 계획을 의심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거래 중에 손절 계획을 의심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매매 중에 왜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가? 왜 이 가격에서 올라가지 않는가? 왜 하락하는가? 이런 질문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왜라는 질문의 올바른 시점은 거래 이전과 거래 이후입니다. 거래 이전에는 충분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리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 중에는 왜라는 질문 대신 지금 가격이 어디 있는가, 손절선에 도달했는가, 익절선에 도달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정신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연속으로 손절이 발생하고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았던 종목이 하락하고 자신감이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란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 시기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가 남긴 말처럼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때에도 계속할 용기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성장 중인 트레이더는 개별 거래의 결과로 자신의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의 거래 중 3번이 손절로 마감되었다고 해서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0번의 거래 단위로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20번의 거래가 마감되었을 때 계좌가 늘어났다면 성공입니다.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된 손실은 결국 수익으로 바뀝니다. 트레이더의 성장을 판단하는 더 좋은 기준은 같은 실수를 얼마나 적게 반복하는가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리한 트레이더는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보다 알고자 하는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배움에 집중하면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을 확실히 쌓으면 풍족한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확실하고 안정적이며 오래 지속됩니다. 지식을 쌓는 트레이더는 마르지 않는 샘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여성 트레이더들이 많은 경우 남성보다 더 일관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자아가 덜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손절선이 도달했을 때 즉시 손절을 실행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규칙 준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많은 남성 트레이더들은 자존심이나 확증 편향 때문에 손절을 미루고 손실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트레이더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자신에게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을 이룬 다른 분야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이 트레이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틀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트레이딩에서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실패로 보지 않고 게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트레이딩을 배울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에서 실패하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트레이딩도 이와 동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손절이 발생하면 그냥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전 거래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구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마스터 트레이더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란 금전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으며 감정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후에는 인생의 성공을 훌륭한 목표로 삼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포기를 생각하지 않고 성공의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스터가 되려는 불타는 열망이야말로 시장에서 모든 수익을 거두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성장은 때가 오면 피는 꽃과 같습니다. 트레이더의 내면도 수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조용히 강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고통스러운 손실이 사실은 성장의 증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만이 통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달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련되고 다져지며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에서 최적의 매수 타점은 3단계로 완성됩니다. 최근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선정하고 고점 이후 연속 음봉 3개 이상으로 눌림이 발생하며 직전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캔들의 저점이나 매수 캔들의 저점에 설정하고 이익절은 손익비 1대2에서 절반, 1대3에서 전량 매도하거나 이동 평균선, 이탈 시점까지 보유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2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20기간과 200기간 이동 평균선을 활용합니다. 두 이동 평균선이 가깝게 모인 좁은 상태에서 코끼리 봉이나 꼬리 봉이 나타나면 진입을 준비합니다. 작은 역방향 봉이 나타나고 그 봉이 제거될 때 진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번의 상승 파동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코끼리 봉과 색깔 게임을 활용하여 손절선을 올려가면서 수익을 보호합니다. 약세장에서는 1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타점이 특히 강력합니다. 약세장에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이후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약세장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1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하는 한 보유를 지속하면 큰 추세 상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에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복잡한 지표와 화려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의 이동 평균선, 몇 가지 캔들 패턴, 그리고 명확한 매매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효과적인 2-3가지 전술을 찾아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반복에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은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수 타점에서 85%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반복하고 자신만의 매매 일지를 기록하며 꾸준히 발전해 나가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가치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매매 조건이 명확하여 기계적 매매가 가능하고 자동화를 통해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2번의 기계적인 타점만 잘 포착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손실을 경험하고 그 손실로부터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포착하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노트북 하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배움을 지속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뚝 설지, 사라질지는 오늘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심이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 예측의 정확도는 장기 예측보다 훨씬 높습니다. 2분 후에 어디 있을지는 상당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지만 1년 후에 어디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장기 투자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가격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 매매하면 장기 투자자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트레이딩의 본질적인 강점입니다. 트레이딩은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매매를 실행하는 행동 자체는 전체 과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는 것, 청산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각각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 전부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포지션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이야말로 트레이딩의 진정한 숙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동을 원하지만 실제 승리는 기다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단순한 도박이나 투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규칙과 반복 가능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시장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면 일관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전략을 익히고 충분한 성과를 확인한 후에 자금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시장은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가진 사람도 작은 자금을 가진 사람도 올바른 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입하면 같은 비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크기보다 전략의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는 꾸준한 배움과 반복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모의 투자 또는 소액 투자로 충분히 연습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실전에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는 감정이 개입되고 규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금 없이 또는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하여 전략을 몸에 익힌 다음 본격적인 매매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배움, 규칙의 준수, 손실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 삶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 올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지식과 명확한 전략으로 시작하십시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